여러분 안녕하세요. 니링스토리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화요일 지금 4시가 넘었고요. 그리고 좀 어둡기도 하고 날씨가 흐리기도 하고 불을 지금 켜놓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는데 계속 망설였어요. 오늘 찍을까? 내일 찍을까?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한없이 이렇게 몸이 쪼그라드는, 집은 춥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민그작거리면서 오늘 아이 머리 자르려고 좀 멀리 갔다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한 3시쯤 들어왔는데 지금 4시가 넘었는데 1시간 동안 계속 전화기로 지금 이번 주가 땡스기빙이 있는 주라 막 세일 같은 거 많이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찾아보다가 에어팟가 세일을 한다는 거예요. 4가. 제가 에어팟 1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꿀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살까 하고 이거 세일하는데 살까봐 하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벌써 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눈치는 그러면서 막 1시간 넘게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안 돼. 내일은 또 바쁠 거야. 오늘 영상을 찍어야겠어. 그러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는 완벽한 fail, 완벽한 실패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될 거고요. 뜨개는. 그리고 연달아서 한국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1시간을 훌쩍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제가 추워서 차를 한 잔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차를 마시면서 제가 차를 타오면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차를 마실 시간이 없어서 좀 영상 다 찍고 나면은 다 씻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게 노력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저희 아이랑 저희 남편이랑 멍멍이가 산책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들어오면 잠시 퍼즐 했다가 영상을 찍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이번 주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노트에 항상 뭐 며칠 영상 이렇게 해서 페이지를 남겨놓는데 지난 2 영상은 공 페이지였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번 주에는 생각해보니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걸 또 안 하기도 하고 해서 조금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뜨개 얘기를 잠깐 먼저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을 때 약간 마음에 드는 스웨터를 하나 뜨고 싶다 해서 미스 페넬로피 카디건 얘기를 끄트막에 잠깐 했었는데 얘기한 김에 막 해야 되겠어 하다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로 할 테야 하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스빌리티가 2 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울폭의 루프트라는 실이고 막 찾아보니까 안 감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울폭의 루프트 실이고요. 울폭 이게 루프트 이게 L8 색깔이고 제가 코슬링이란 가디건을 뜨려고 이거를 8볼을 산 거예요. 그런데 6개는 감아놓고 2개는 안 감아놨더라고요. 혹시라도 다 안 쓸지 몰라 막 이런 마음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찾았어요. 실이 하나가 이 안 감은 2개가 저기 책꽂이에 있었고 하나는 스와치 하다 만 게 다른 데 있었고 나머지 실이 이런 가방 안에 이렇게 가방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걸 하려고 그 안에 이 울폭의 틴드 실도 있고 막 이렇게 그걸 뜨려고 딱 해놓은 그게 딱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는 못 뜨는 거라 이거 옵션이랑 또 하나는 제가
아마 알파카 울, 한 80% 알파카, 20% 울,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제가 뭔가를 뜨려고, 이거는 레벌리에 있는 패턴도 아니고, 무슨 패키지를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유럽 이런데, 그걸 4가닥을 이렇게 잡아서, 19번 바늘. 그러니까 굉장히 벌키하게 뜨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떴는데 너무 늘어지고, 이게 알파카가 주기 때문에, 늘어지고 해서 싹 다 풀러서, 그냥 볼을 잘 감아놓은, 약간, 브라운 계열의, 옐로 브라운 계열의 그런 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둘 다 스와치를 해봤는데 사실 미스 페넬로페 카디건의 경우에 제일 작은 사이즈도 한 42인치 이래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입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파지티브 이즈를 되게 많이 두라고 해서 사실 제 사이즈를 뜨면 더 크게 나오는 건데 42인치도 충분할 것 같아서 제일 첫 번째 사이즈를 뜬다면 한 700m?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700m 정도면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레코멘드한 그런 실들이 쭉 있는데 벌키 웨이트의 실과 모헤어를 합사하는 건데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냐면 루프트 실은 이제 코튼 케이싱 안에 알파카가 들어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저 알파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것만으로 뜨면은 늘어질 텐데, 확실히 모혈을 잡아주는 게 홀딩을 하니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게이지상으로 사실, 그거보다 좀 작게 나와도 모혈을 합사를 안 했으면 저는 좋겠어서,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스와치를 해봤는데 이 울폭의 루프트로 뜬 제가 좀 떴어요. 아무튼 이거는 피스로 된 거라 뒷판 먼저 뜨고 시작을 하려고 뒷판 코를 잡아서 이만큼을 사실은 떴어요. 근데 요 실이죠. 근데 지금 스탑 상태인 이유가 이걸로 더 이상 안 뜰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뭔가 뜨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요만큼 리빙 부분은 다 떴어요. 사실 이게 한 2인치 정도 뜨면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뜨긴 떴는데 사실 이거는 모혈을 잡지 않아도 게이지가 나오는 것 같아서 10.5 US 10.5니까 아마 2.5mm로 뜨면은 뭐 14스티치가 나온다 했나 뭐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패턴 게이지가. 그런데 제가 모헤어 합사 없이 그냥 이걸로만 떴을 때 한 14.5 바늘 하나를 내렸을 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굵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헤어 합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모헤어 안 해도 그 게이지가 나와서 그러면 이 정도면 이게 0.5 스티치가 작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2인치 정도 작게 나오면 내 몸에 거의 잘 맞는 그런 스웨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것저것 막 이거 아니면 나는 루프트로 뭘 뜰 수 있을까를 이래저래 찾아보던 중에 너무나 이걸로 뜨면 적합한 스웨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푸티닛님의 아마 클라우드 블라우스는 모헤어만 가지고 뜨는 거 말고 클라우드 스웨터인가 뭐 그런 건데 게이지가 얘랑 적절하고 이 색깔도 잘 맞을 것 같고 사실은 이 실로 뜨면 제가 실이 조금 남을 수도 있었거든요. 미스 페넬로페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걸로 뜨면은 적당히 맞아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그 스웨터를 뜨는 것이 이 실에는 더 적합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패스. 그래서 요거는 게이지도 했고 사실 뜨긴 했는데 이거는 잠시 묵혔다가 올해는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너무 시간이 없고 할 건 많아서 이건 내년으로 미루고 그 스웨터를
것들 목적이 생겨서 좀 익사이팅해요. 왜냐면 실들이 막 많은데 나는 누가 되어야 하나요? 하는 실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얘한테 펄퍼스를 주었다 하는 면에서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미스 페넬로페 가디건을 뭘로 떠야 하지? 제가 가지고 있다는 다른 알파카 그 브라운 실은 여기 있는데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 실의 경우에는 게이지 스와치를 하니까 확실히 더 컸어요. 그래서 게이지가 조금 작으면 뭘 애드해서 뜨면 되는데 이거는 게이지가 한 12스티치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가 되려는 운명이 아니구나 해서 그거는 이제 다시 좀 집어넣어 놓고 이렇다면 차라리 쨍하게 그냥 실을 주문하는 게 낫겠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사실 오래 뜰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요즘 핫한 세일러 슬리퍼 그게 막 폭풍처럼 밀려왔어요. 제 피드 같은데. 그래서 이거 귀엽네? 근데 또 보니까 또 귀여운 것 같으네? 자꾸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신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그게 이제 올 슬리퍼이기 때문에 따뜻하긴 한데 제가 오래전에 펠팅 슬리퍼는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어요. 한동안. 실패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웨이스트 오브 양이 심하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생각보다 그런 슬리퍼를 집에서 안 신게 되어서 예전에 한동안 그런 걸 많이 만들다가 만들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펠팅을 해서 내가 맞춰서 입어야 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겠다. 뭐 가방 같은 거는 다른 얘기지만 근데 요즘에 또 펠팅 슬리퍼가 막 인기인 거예요. 작년부터인가 아무튼 더블 슬리퍼라고 해서 이제 두 개를 막 만들어서 하나를 안으로 집어넣는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래도 저는 제가 신을 게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발이 아파서 쿠션 있는 걸 신지 않으면 못 걸어 다녀요. 집에서도. 절뚝거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만들어서 예쁘네 하고 보는 거 이외에 는 없어요. 근데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러면은 이걸 가게 주인한테 얘기해줘야지. 왜냐면 막 핫한 거 베를린 스카프라든지 막 이런 거 더블린 스카프 이런 거 작년에 막 유행이어서 가게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고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모든 걸 다 캐치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영상이 아니라 이거 그 레벌리 웹 그 링크를 이제 보냈어요. 보냈더니 저한테 이거 되게 귀엽다 그러면서 1월 달에 수업을 해도 될 듯 하면서 그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한다고 이걸 뭘 가르칠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래? 그럼 수업을 해봐? 그러면서 패턴을 사려고 이제 레벌리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또 공교롭게도 패턴이 지금 생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세일 중이더라고요. 그게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하도 후루룩 지나가서 몇 퍼센트, 25%, 30%였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끝났을 겁니다. 토요일까지인가 뭐 23일까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제가 제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그 인포메이션을 올려놨죠. 그게 뭐 막 광고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체크아웃을 해서 알게 된 정보예요. 그래서 다행이네. 이거를 이 돈을 주고 산다면은 너무 비싼데 하면서 더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패턴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뭐 색깔이 몇 개가 필요하고 뭐 사이즈마다 다르고 아니 이런 그 펠팅을 필요로 하는 슬리퍼들이 제가 여러 가지를 떠봤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운 게 비기너들이 하기는 조금 까다로운 게 이 세일러 슬리퍼 같은 경우는 까다로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에 떴던 것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오히려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뭐랄까요? 제가 크로셰
코바늘 슬리퍼를 뜨듯. 그래서 패턴을 사고 제가 샘플을 만들어 봐야 티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스크랩 얀을 몽땅 꺼내가지고 DK 이상의 실들을 다 모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걸로 실을 사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실을 죄다 꺼내서 이거 두 겹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샘플을 여러 개 만들어 보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는데 하면서 면 무더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슬리퍼를 만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만든 게 가져왔어요. 제가 이 스웨터를 이게 루피실인데 벌키 웨이스의 루피실 알로파슬로파라는 게 벌키실이에요. 알로파슬로파 그 실을 사용해서 만든 스웨터인데 제가 너무 길게 떠가지고 최근에 여기를 분리해서 중간 부분을 뜯어내고 다시 이어가지고 이거를 좀 짧게 만든 스웨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이 벌키 웨이 실인데 그리고 이 스웨터를 만들었을 때 제가 두 가지 색깔을 더 썼죠. 이 하늘색하고 이게 네이비, 짙은 네이비 색인데 그 이 두 가지 실이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참 저도 징그럽게 못 버리죠. 이 스웨터를 뜬 게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자투리 실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자투리 실이. 그게 이제 요런 색하고 이제 네이비 색깔 하고 이런 이제 네이비 색깔 하고 그리고 이거는 푸른 게 상당히 많아서 이거 남은 것도 있었고 또 푸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막 실 조합을 하면서 이거랑 하면 예쁠까 막 쓸데없이 제가 시간을 되게 많이 소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또 이럴 때는 익사이팅 해가지고 사람이 또 제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막 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앞에 이걸 메인으로 하고 이 색이 제가 엄마 모자 떠드렸던 이 랭의 말루라는 실인데 이게 알파카 하고 막 다른 게 섞여 있는 그런 실이에요. 근데 이걸 벌키라고 하지만 사실은 막상 만져보면 가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안 되고 두 개를 잡고 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 모자 뜨고 남은 게 이게 37g이 남았습니다. 이게 하나에 50g씩 되어 있는데 100g이었겠죠. 근데 이제 두 줄 같이 해서 엄마 모자를 떠드렸거든요. 그리고 37g이 남은 게 있어서 지금 이거랑 이제 같은 실이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베를린 스카프 초록색으로 뜬 것도 같은 실입니다. 이게 되게 비싸요. 하나 50g 하나 23불인가 그래요. 23불? 더 되나? 지금 제가 딴 거랑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세일을 할 때 이제 클리어링 하려고 이제 어떤 실은 디스컨티뉴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브라운색 요 실하고 요색 실은 딱 한 벌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렴하게 그냥 가져왔었어요. 모자라도 떠야지, 뭐라도 하나 떠야지 하면서. 그리고 그 그린색은 제가 일부러 주문을 한 거고요. 주문을 해서 더 싸게 사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색이 있어서 저거 가지고 37g이면 두 겹을 잡고 뜨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사이즈마다 리콰이어 하는 그램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환산해 보니까 저거는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이제 왼쪽 오른쪽 발 색깔을 다르게 한다면 몰라도. 근데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래서 제가 이거가 50g 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두 줄을 잡을 거라서 이런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 실을 감아서 이걸 사용을 해서 이거랑 앞면을 뜨고 그래 뒷면은 뭘로 뜰까 하다가 제가 진짜 정말 또 오래된 그린 색깔 약간 스포일웨이 실을 제가 예전에 뭘 뜨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다 풀러놓은 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보자. 이거 나 뭐였을지 모르겠고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난 모르겠어 하는 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넌스포 왓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파이버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만 만든 시점에서 제가 약간 아리까리 했거든요. 왜냐면 이 실의 느낌이 제가 이제 뒤 그 슬리퍼의 그 바닥면을 뜨는데 느낌이 슈퍼와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슈퍼와시일 리가 없는데 하면서 그래도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두 개를 같이 떠서 필팅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뜨고 필팅을 해봤어요. 짜잔, 보여드릴게요. 이 뒷면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위는 필팅이 됐고요. 이거는 또 그레이 무슨 캐스케이드 월스티드 웨이 220를 두 겹을 잡았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팅이 안 되는 거였구나. 다행히 하나만 떴으니 시간 절약을 했죠. 이거는 한 번 했을 때예요. 한 번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사실 뜨기도 했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벌키웨이 실과 이 랭의 말루를 두 겹 잡은 거는 이게 같은 간격이어야 맞겠지만 이 게이지도 다르고 파이버가 다르니까 필팅이 다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마치 이걸 훨씬 많이 뜨고 이걸 적게 뜬 것 마냥 그런 스트라이프 무늬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이걸 보고 이렇게 된 걸 이제 실을 뭐 풀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쉐입도 안 잡고 그냥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렸어요. 지금 꺼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내가 확실히 아는 울로 떠야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그 브루클린 트위드에 뭔가 하얀색 non dyed 내추럴 컬러 월스티드 웨이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두 겹을 잡고 그러니까 확실히 월스티드 웨이트 두 겹을 잡은 거라서 꽤나 두께감이 있었어요. 그거 하고 또 제가 예전에 아마 한 두 볼 정도 모자를 뜨려고 샀었나 아니면은 카우를 뜨려고 샀었나 하는 그 캐스케이드의 무슨 되게 럭저리한 스포일 웨이트 실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모자 뜨고 풀고 모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알파카랑 막 캐시미어랑 막 진짜 그런 파이버로 되어 있는 쉐딩도 또 많이 일어나는 그런 노란색 실이 있어서 잘 어울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실은 한 3겹 정도를 잡아서 굵기를 비슷하게 맞추려고 그리고 바닥은 그 버로코의 울트라 알파카라고 알파카 50% 울 50%인 게 있는데 여러분 제 카카오 오픈 채팅방도 그렇고 제 레벌리 그룹 방도 그렇고 호박 그림 보셨을 거예요. 제가 그걸 사실 스웨터를 떴다가 풀렀는데 막상 뜰 게 없고 그래서 호박을 진짜 많이 만들었었어요. 저기 또 호박이 많고 막 그런데 그러고도 실이 많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펠팅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이게 하도 쓰고 풀르고 쓰고 그거는 제가 제 옷을 뜬 게 아니라 제 애 옷을 애 스웨터를 떴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맞지도 않고 그래서 풀렀던 스웨터예요. 제 스웨터면 양이 엄청 많을 텐데 그 정도로 많은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닥에 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펠팅을 했어요. 이거는 중간에 또 오른쪽 왼쪽이 이건 두 페어를 떴고요. 중간에 보니까 오른쪽 왼쪽 사이즈가 이상하게 한 색깔이 너무 적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걸 제가 토요일날 내내 썼다는 하루 종일 어디 갔었는데 그거를 차 안에서 계속 뜨면서 갔었다는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떴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하얀색하고 노란색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그 펌킨 색깔을 사용해서 이게 알파카하고 울 50 있는 거 일단은 처음에 이건 2번 펠팅을 한 건데요. 처음에 펠팅을 했을 때
펠팅이 잘 안 됐어요. 바닥이. 되기는 됐지만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이 앞면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왜 이러지? 제가 지금 생각할 땐 어떠냐면 그 실을 하도 풀고 뜨고 풀고 뜨고 해서 그 실이 벌써 펠팅이 된 것 같은 상태였거든요. 제가 뜰 때도 이 실에 이 포슬함은 별로 없고 거의 다 펠트 된 것 같은 느낌의 텍스처를 가지고 제가 뜨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미 펠팅이 된 것 같은 텍스처라 그런지 펠팅 자체가 이게 실과 실이 붙지를 않고 이미 낱개의 실 그 스트랜드가 펠팅이 된 상태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다고 하면서 한 바퀴를 더 돌렸어요. 두 번째 사이클을 돌리니까 그래도 펠팅이 됐는데 그 오렌지 색깔이 제 생각엔 여기서 나온 옐로우와 합해져가지고 이게 색깔이 되게 오묘하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크게 나왔거든요. 작은 사이즈를 떴는데 두 번째 사이즈인가를 떴는데 너무 크게 나왔기도 했고 일단 그 월스티드 웨이스를 두 주로 잡았더니 너무 굵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결이 보이긴 한데 한 번 더 펠팅을 하면은 더 줄어들긴 할 것 같은데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두 개를 떴고 하나는 오른쪽을 표시한다고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뭔가를 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아주 마음에 안 들게 페일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같은 상태의 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실을 그냥 좀 사용해서 한번 떠보자 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도전에 들어가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린 그 스웨터에서 나온 요 실하고 그 다음에 요 실 그 다음에 이 블루 실 요 색깔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자. 이거 두 개를 재보니까 그래 요거 두 개를 윗면으로 하고 얘를 밑으로 하는 게 낫겠어. 뭐 재보니까 얘가 제일 많고요. 근데 바닥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요. 위에는 아무래도 스트라이프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네이비 짙은 네이비 색깔이 많았고 이게 제일 적었어요. 그런데 원래 패턴에서 제가 제일 작은 사이즈를 뜨려고 했었고 패턴에서 나온 것보다 한 3g 정도가 다 적었거든요. 근데 뭐 어때? 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그냥 떴고 뜨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걸 내가 두 개를 다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랬구나. 이게 스크랩을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파이버들을 조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크랩들이라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프를 넣으려면 다른 색깔의 스트라이프를 계속 넣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뭔가 사용하고 풀른 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게 텍스처가 벌써 실들끼리 뭉친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서 아예 실들을 이렇게 좀 플롭하게 와싱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쓰면 분명히 뭔가 텍스처라든지 이런 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아마 이렇게 그래도 제일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했어요. 왜냐면은 나 그냥 이거 샘플로만 할래. 나 안 신을 거니까 안 만들래 해가지고 두 번 펠팅을 했고요. 이 길이상으로는 저한테 맞는데 제일 작은 사이즈가 폭은 아직도 좀 넓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앞에 한 4-5 사이즈가 캐스트온 넘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발에 맞게 뜬다면 여기를 조절을 할 것 같은데 입구가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캐스톤을 조절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줄임을 조금 더 심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떴는데 이제 제가 실 조절을 하느라고 이제 조금은 변형을 줘서 뜨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바닥은 이런 색깔이고요. 그리고 이걸 하나를 완성했는데 어차피 이거를 하나만 뜰 것 같으면 내가 실을 왜 이렇게 걱정했을까.
왜냐면 클래스를 하려면 일단 제가 떠보기도 해야 됐지만 거의 외운 것 같아요. 이제 이만큼 떴더니. 이번에 이걸 하면서도 또 펠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점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리스팅을 지금 이메일로 보내놨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같은 파이버를 같은 브랜드의 안을 써주기를, 그리고 스크랩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계속 실패가 돼서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해놓고,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2번을 돌렸는데, 이게 디스크립션에는 뭐 몇 도에서 뭐 어떻게 해서 돌리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세탁기의 경우, 제가 이 집을 살 때 세탁기를 샀단 말이에요. 그게 2009년? 그러니까 그것도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세탁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세탁기의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온도 세팅은 없어요. 그냥 가장 하이 템퍼러처, 뭐 가장 하이 스핀 이런 거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좀 하이 스피드에 제일 높은 템퍼러처로 해서 2번을 벨팅을 하니까 거의 사이즈가 맞춰지는 것 같고, 이거는 세탁기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일단 첫 번째 그 사이클은 한 1시간 정도 되는 사이클은 풀리 한번 돌리셔야 되고, 그 다음 2번째 할 때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프런트 로딩의 경우에,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거의 하나씩 정도밖에 안 했고, 이 앞에 것들은 그냥 집어넣고요. 그 수건이랑 이런 거랑 같이 넣고, 근데 요거는 그 빨래망에 넣어서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치고 싶은 부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두 개는 더 떠봐야 될 것 같아요. 페어가 아니더라도 한두 개는 더 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남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하면서 이제 무게를 달아봤더니 이제 내가 실을 얼마나 썼나 그랬더니 생각보다 말한 것보다 제가 더 적게 썼더라고요. 제 사이즈의 경우에, 제일 작은 사이즈의 경우에. 그래서 이 폭을 조금 조절을 하면 나머지 가지고 하나를 더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마 하나를 더 뜨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찌그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건 좀 그렇고, 그리고 여기 부분도 마커를 달아서 정확하게 코를 잡는 것이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또 좀 적게 잡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조절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새 걸로 다시 떠볼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보세요. 이거 제가 예전에 놀라스 슬리퍼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이걸 뜨려고 이 네이비 색깔로 사실 이거를 떴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하나 뜨고 나니까 나머지 실로는 2번째 거가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짝짝이로 뜨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채로 그냥 이렇게 놔뒀었던 거예요. 이런 게 오히려 이걸 조금 더 크게 떠가지고 펠팅을 하면 더 예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이번 주에 너무나 이거 가지고 실갱이 하느라고,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뜨는데. 11번 바늘 8mm인가 9mm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미스 페넬로피 가디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들이기도 뭐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스웨터를 뜨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드랍스 실은 별로 써본 게 없어서 몇 가지, 드랍스 파벨은 싹이 아니라, 그건 되게 저렴한 싹이 아니라 예전에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드랍스 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면 리넨 커튼 리넨 합사된 거, 여름 그 서머렐라라는 그 너무 예쁜 그 스웨터 제가 이번에 가져다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 면실 써봤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거 말고는
드랍스 실을 별로, 맞다. 예전에 핑거링 웨이트의 메리노 실로 모자를 제 지인 딸한테 그 실도 되게 좋았습니다. 실이 너무 깔끔하게 나오는 실이에요. 편물이. 여기다가 이름을 기억하면 제가 써놓을게요. 그런데 별로 써본 게 없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두께가 있는 것에 얘기를 많이 하고, 아무래도 저렴하니까 좀 어프로치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 드랍스 에어를 사용해서 그 페넬로피 가디건을 떠보겠어 하고 색깔을 봤는데, 색깔이 무척 뮤티드한 색깔이 많아요. 뭐 하얀, 검정 뭐 이런 색깔은 그냥 그 색깔이지만, 나머지는 약간 멜란지라고 한국에서 많이 하는 약간 섞인 듯한 깔끔한 색깔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빨강으로 해야겠다 하고 빨강을 정하고, 빨강도 2가지 정도 색깔이 있었는데 아마 크림슨 레드인가? 그 색깔을 정한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그 실크 모헤어도 쉐딩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냥 한번 써보려고. 그래서 그 2개를 사야지 하고, 여기저기 드랍스에 그걸 파는 실들을 저는 보통 엣지에서 많이 사는데, 웹사이트를 들여다보니까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 웹사이트랑 또 이제 무슨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오는 그런 실들의 웹사이트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 실을 사는 김에 이 세일러 슬리퍼의 원작 실이 드랍스의 스노우라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사서 써봐. 왜냐면은 제가 영상들을 다른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이런 데에서 보니까 실 자체가 되게 데피니션이 강하더라고요. 이게 싱글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격도 50g씩 파는데 무척 저렴하고요. 또 지금 엄청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유럽에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무래도 미국 고객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에 한 1불 80센트, 1불 75센트? 뭐 그 정도라서 한 6볼 정도가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6볼 정도를 사면 컨트래스팅 컬러는 그냥 남은 거에서 쓴다 치고, 그러면 10불 한 짝으로 한 페어를 뜰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다 정해놓고 스노우를 보느라고 아직도 주문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저녁이나 정말 내일 아침에는 주문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약간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색깔을 보니까 막 이 조합 예쁘네, 이 조합도 예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는 짓이지?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이게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냥 딱 한 페어만 뜰 수 있는 색깔을 어떻게 정하지? 색깔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이걸 몇 개를 떠가지고 이걸 선물로 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 때 그랬는데, 이거 돌릴 때 이 세탁기를 2번을 돌리니까 막 너무 웨이스트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물값, 전기값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잘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선물로 뜨면 제가 1월 달에 수업을 할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선물 따위는 다 잊어버려 이러면서, 그거 아니어도 딴 거 선물해도 돼. 너무 귀엽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색깔만, 지금 여러분한테는 한 색깔만 한 페어가 나올 수 있는 색깔, 그게 이제 6개인데 제가 만들어진 제 사이즈로 만든 걸 재보니까 잘하면 2개씩 안 사고 50g짜리를 하나하나 2개 사도 될 것 같다는, 이 뒷면은
필요해요. 그만큼 50g으로는 부족해요. 근데 앞면은 잘하면 50g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더 적게 살 수도 있는데 아니 뭐 한 10불 정도의 슬리퍼면 괜찮죠. 그래서 지금 그걸 막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또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더블 슬리퍼라고 해가지고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떠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보다 실이 많이 들더라고요. 월스티드 웨이시라면 2개 정도가 필요한 것 같고, 이렇게 벌키라고 하면 벌키도 완전 벌키는 또 아닌 것 같고, 몇 가지 레벌리에서 패턴들을 뽑아 놓긴 했어요. 이제 프리 패턴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프리 패턴을 사용할 생각인데, 이게 어드하게 월스티드 웨이 볼 하나 딱 있으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칭이 잘 되는 2개의 색깔 정도로 뜨거나 뭐 그럴까 하고, 또 그거를 들어가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실을 썼나 사용을 그걸 보니까 드랍스 실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알래스카하고 또 2가지 색깔 약간 벌키 웨이트인데 이 아래지가 좀 비슷한 드랍스 스노우 같은 경우는 뭐 50g에 한 55m 뭐 이렇다면 그 드랍스의 뭐 알래스카나 뭐 아무튼 뭐 약간 조금 벌키하다는 그 실들은 50g에 한 70mm, 그래서 조금 더 얇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한번 떠보고 싶어서 그냥 제가 신는다면 이것보다는 이거는 너무 그게 사이즈 옵션이 이 볼 부분이 너무 없어서 그건 오히려 더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더 폭삭할 것 같고요. 월스티드 웨이스로 떠도 이게 2겹이다 보니까, 그리고 2개 다른 색깔을 뜨면 안의 느낌이 또 이렇게 보이는 게 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실을 보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아마 제가 주문할 때 그것도 하나 2개 정도 뜰 수 있는 걸 사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렇게 사야 되는지. 있는 거는 또 아까워서 뭐 브레이킹을 못하고 이게 다 스웨터 만들 거라서 이거를 한두 개 쏟아 보면 이건 나머지는 뭘 하나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실패들을 제가 쭉 경험을 하고 너무 진이 빠졌어요. 마치 영상에서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휘륵 하고 휙 만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이 펠팅 하는 거는 이것도 뜨개처럼 경험을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저는 펠팅을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슈퍼워시와 넌 슈퍼워시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막 모두 다 뜨는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드니까 따뜻하대요. 근데 저는 양말 2겹 신는 걸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그 다음에 2겹 신으면 어떤 때는 제 슬리퍼에, 집에서 신는 슬리퍼에 발이 안 들어가기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슬리퍼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데 그런 거죠. 그게 이번 주에는 정말 여기에 올인했고요. 그리고 제가 뜨고 있는 에브리데이 스웨터 조금 더 뜨긴 했어요. 이 스웨터 바디를 한 1인치 정도만 더 뜨고 이제 고무뜨기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게이지가 작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지금 그래서 설설 뜨고 있기는 합니다. 아예 손을 안 댄 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조금 뜨긴 떴어요. 제가 1월 달에 세일러 슬리퍼 클래스를 할 건데, 사실 이 클래스를 하는 주인의 입장은 실을 샀으면 하는 게 가장 크죠. 뭐 클래스를 한다고 뭐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도 그렇고 가게 주인도 그렇고 뭐 몇 명이나 사인업을 하겠습니까? 그게 항상 우리들의 숙제잖아요. 그리고 이 슬리퍼를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를 들이라고, 수업료가 이만큼이고 실은 또 저만큼이고, 뭐 가게에 드랍스 스노우가 있으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겠지만 저희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실의 옵션을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로피의 실, 벌키 웨이트의 이 실 아니면 말라브리고의
청키가 있고요. 펠트가 되는. 또 하나는 그 울 앤더갱의 알파치노 메리노라는 두꺼운 알파카가 들어간 그 실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펠팅이 가능한 벌키 웨이트의 실인데, 알파치노 같은 경우는 그게 23불 정도 했어요. 한 볼에 100g. 그러면은 3개를 산다 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렇게 비싸게 슬리퍼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면 말라브리고나 17불 한 볼에, 로비 한 볼에 15불로 이제 저는 레코멘드를 하는데, 15불이어도 3개를 사야 돼요. 45불. 거기다 클래스 수업비가, 그 슬리퍼 하나 만들겠다고 100불 이상을 쓴다는 게 이것이 현실인가? 저는 클래스를 2번에 나눠서 할 거고, 비기너 프렌들리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픽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sim이 있잖아요. 그래서 sim 하는 거, 그런 거, 또 아이코드 니링 같은 거를 가르쳐 주는 그런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클래스로 끝이 날 수는 없어요. 그게 제 이번 주 니링 스토리 제 영상 이름처럼 니링 스토리의 전부고요. 이제 한국 얘기 잠깐 하고, 또 이번 주에 제가 있었던 일도 조금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도착하고 토요일 얘기를 했는데, 토요일날 빠진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커피를 찾아 헤매다가 김마림 뜨개 스튜디오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사실은 오후에 인사동에 있는 김마림 스튜디오에 들렀어요. 그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발견한 보물 같은 곳이어서, 들리긴 해야 되겠다. 체크아웃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갔는데, 3층인가에 있고, 그 계단부터 제가 사진을 조금 이따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올라가는 계단에도 그런 뜨개 그런 포스터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완전히 진짜 제가 보물창고구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뜨개 스토어는 이제 예전 것들은 다 치우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왜냐면은 그런 걸 원하잖아요. 이제 나 이거 해봤으니까 이제 다른 거, 요즘에 나오는 건 뭔지, 또 요즘에 유행하는 패턴은 뭔지 자꾸 새로운 게 들어오는데, 그런 스토어는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이미 막 단종된 그런 책들, 그리고 양말실 같은 것도 해리포터 양말실이 그게 아마 세컨드 버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바퀴 훅 이렇게 그 오팔에서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막 인기를 얻었다가, 그러고 나서 단종됐다가 새로 나온 그 프린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새로 나온 프린트는 별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살려고 보시면 볼 하나에 100불 정도씩 할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몇 가지 색깔이 아직도 팔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프린트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일단 원하는 색감도 아니고, 그리고 양말신도 많고, 그거는 두 번째죠. 예쁘면 샀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막 진짜 구하기 힘든 이런 미국의 북스토어나 아니면 얀스토어에서 구하기 힘든 옛날 책이라든지 아니면 로안이나 이런 데 시리즈로 나오는 그런 책들이 막 많이 있고, 제가 가방에 넉넉하고 작정을 했으면 꽤 많이 샀을 것 같긴 한데, 그러려면 아마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보고, 꺼내서 보고, 이게 나을까 이게 나을까 둘 다 살까, 그러려면 몇 시간을 거기 있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못했고, 그리고 실의 경우에도 사실은 수입 실들이잖아요. 로안 실 같은 실들이나 그런 거는 사실은 구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웬만한 것들은 단종된 게 아니면. 근데 정말 거기 만들어 놓은 샘플이라든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게 아니고 공간도 무척 협소해서 사실은 두 사람이 돌아다닐 수 있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길이 확 트인 게 아니라 이 길 막 앞에 막 이렇게 실들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창고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집고 막 들어가서 걸어 다녀야 되고 여길 지나가도 될까 안 될까 막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냥 구경하는 정도는 근데 실을 파시려면 제 생각에는 정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1인 그룹에서 간다든가 뭐 둘이 약속을 해서 간다든가 하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싶은데 이거를 막 이거를 내가 밟지 않을까 하는 막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돌아다녀야 되고 그렇다면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샘플이랄 게 요즘에 나오는 것들보다는 옛날 샘플이나 아니면 트레디셔널한 유로피안 그런 컬러웍 스웨터들의 샘플들 그러니까 트렌드에 쫓아가는 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가서 볼 만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바늘 이야기 같은 아니면은 세비 같은데 그런 데나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옷을 뜯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었고 그리고 저는 그 소품처럼 만들어 놓은 인형들이 너무 예뻤어요. 사실은 제가 인형 뜨개를 하고는 싶은데 하면 맨날 나 이것만 뜨고 진짜 앞으로 절대 인형 안 뜬다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스튜디오 그 김말림 스튜디오 안에 이제 남편분이 제 생각에는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아내는 수업이 있는지 아무튼 이렇게 여러 여자들의 대화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근데 그게 뜨개를 가르치는 대화가 아니라 무슨 뭔가 회상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긴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잘잘하게 만들어 놓은 진짜 처음 본 인형들도 있었고 사실은 레벌리에 제가 세이브를 되게 많이 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어떤 분의 그 시리즈가 있어요. 인형 시리즈가 막 뭐 크리스마스 마을 뭐 그런 크리스마스 마을의 그 캐릭터들이 다 있고 근데 얼굴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시리즈를 제가 책으로 본 거는 처음이에요. 그런 거는 이렇게 온라인에서는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리즈를 책으로 봤어요. 그 브로셔로 봤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레벌리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피지컬리 스토어에서 본다는 건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희열의 순간 그리고 만들어 놓은 막 이런 거를 제가 진짜 이거 파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도 물어본 게 있고요. 막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필로우처럼 납작하게 만든 인형 같은 게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만한 인형 같은데 옷도 입혀놓고 막 컬러풀하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납작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막 내가 만들면 되지 맨날 그러는데 이런 거는 패턴을 구할 수도 없어. 내가 미믹하기엔 너무 일이 많을 것 같아. 그냥 파시면 그냥 살 것 같았는데 안 파신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질구레한 옛날부터 만들어 온 그런 소품들 다 거기 그 안에서 만들어진 소품들이니까 그게 얼마나 세월이 묻어 있고 또 얼마나 그게 값진 거예요. 어디서든 구할 수 없는 그런 거라서 정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여행을 와서 뭘 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여기는 너무 보물 같은 곳이네요. 그러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남자분하고 대화를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제가 왔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샌프란시스코에 가본 적 있다. 거기서 얀 테이스팅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얀 테이스팅이 한동안 조금 약간 인기를 끌었어요. 이쪽은 또 특히나 와인 테이스팅을 많이 하니까 약간 그걸 모티브로 해서 얀 테이스팅 같은 건 이제 얀 같은 건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놓고 떠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전에 좀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안 해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빼먹고 안 해서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것들 몇 가지만 지금 이 제 말 뒤에 좀 붙여 놓을게요. 보고 오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도착해서 토요일날 얘기는 다 풀었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일요일날은 제가 친구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근데도 이제 아직 시차 때문에 막 새벽에 깨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전날 막 이렇게 김밥이랑 뭐 계란이랑 막 그런 거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공복에 먹고, 그리고 친구랑 약속이 12시에 제가 노트에다가 며칠 동안은 제가 뭐 했는지를 좀 적어 놨었어요. 좀 약간 이렇게 고오버 하는 듯한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가 오늘 어디 갔지? 그래서 12시쯤에 을지로 청계천점 크리스탈 플레이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만나기로 해가지고, 원래는 일찍 만나서 이제 광장시장을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부침개가 유명하다니까 같이 먹자. 일단 계획을 처음에 세웠었어요. 저한테 여기 가볼래? 뭐 인사동 가볼래? 북천을 가볼래? 뭐 아니면은 성수동을 가볼래? 막 이렇게 얘기해서, 성수동은 내가 약속 있어서 갈 거거든. 그리고 북천 인사동 가본 적이 있거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9시가 채 안 됐을 때도 스틸 배가 고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먹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먹을 때를 막 찾다가 알고 보니까 제 숙소 바로 뒤에 무슨 죽이 잘 맞아? 뭐 이런 죽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좀 일찍 여는. 8시에 여나? 7시 반에 여나? 아무튼 되게 일찍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복죽 전문으로 하더라고요. 조그만 스토어인데 전복죽만 팔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너무 가깝더라고요. 이걸 알았으면 어제도 왔을 텐데. 그래서 그날 아침에 가서 죽을 먹고,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그쪽으로 걸어가면 그 종로 3가가 나오나 그런 것 같아요. 그 지하철역에. 근데 종로 3가에서 사실 그 어떤 골목으로 들어가면 익선동이래요. 익선동 뭐 이렇게 핫플레이스 이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 가까웠던 거예요. 종로 3가까지. 그래서 이게 안국이 가까운 거야, 종로 3가가 가까운 거야. 안국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지하철 그 출구로 나와서가 그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나 것 같아요. 그 딱 중간쯤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종로 3가 쪽으로 걸어갔는데, 거기가 제가 상상하던 종로는 삐까뻔쩍한 도시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대부분 술집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새벽까지 열심히 일했다, 지금 시간엔 다 잔다, 약간 그런 분위기. 그래가지고 도로에도 쓰레기를 이렇게 묶어놓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좀 지저분했고요. 거의 막 아무래도 일요일 아침이니까 좀 조용하고 지저분하고, 그냥 지금은 사람이 안 다니는 시간입니다,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도대체 이 사이 익선동 그런 길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고 얼핏 들어갔는데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런데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알지 못하면은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 곳에 있었어요. 근데 사실 다 시간적으로는 다 닫았죠. 그래도 그 약간 한옥집 비슷하게 골목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기 이런 스토어가 있구나. 근데 대부분 먹는 스토어였고, 아침에 좀 일찍 연다 하는 데는 빵집이었어요. 무슨 소금빵 파는 막 이런데, 벌써 줄을 좀 서 있는 이런 데는. 근데 저는 그런 거 이제 미련 안 두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그냥 이렇게 뭐가 있나 이렇게, 거기에 사격하는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한 2군데 본 것 같아요. 그게 인기인가요, 요즘에? 그래서 이거 총 쏘는 것 같은데 여기 막, 그래서 밖에 이렇게 들려다보고 또 사진도 찍고, 그리고는 나와서 저쪽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큰 길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학교, 초등학교도 있고 운현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현궁을 들어가 봤죠. 한 8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이제 뭐 그냥 무료로 구경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보니까, 워낙 운현궁은 작은데 제가 이쪽으로 화면을 좀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강아지가 또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오늘 결혼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외국 사람이고
신부는 한국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는 것 같아서 또 거기는 못 들어가 보고 거기 막 이렇게 셋업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저희 숙소 있는 쪽으로 걸어가니까 이제 거기에 소리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소리박물관이랑 되게 붙어 있어요, 숙소가. 소리박물관 여기 열면은 가야지. 제가 보니까 월요일에는 닫아요. 박물관이 그렇듯이 월요일에는 닫아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구경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도 보물이던데요. 그 옛날 그런 노동요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진짜 옛날 것들. 그런 게 다 이렇게 있고 저는 그게 너무 소중해서 혹시 이런 걸 제가 살 수도 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다 기증된 거라고. 뭐 배를 저으면서 하는 노래, 뭐 모내기를 하면서 하는 노래 막 진짜 너무 많았는데 다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아래층에 내려가니까 거기도 막 이렇게 뭐 물질하는 노래, 뭐 무슨 뭐 하는 노래 막 이런 것들 또 그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놀이 있잖아요. 무슨 강강술래 같은 것들도 그걸 다 보지는 못했는데 강강술래도 되게 파트가 되게 많고 이게 모든 관광수월을 다 보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게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또 뭐 이렇게 이런 꼬임을 갔다 저런 꼬임을 갔다가 그게 사실 제가 어릴 때는 TV에서 명절 되면 그런 걸 가끔 보기는 했었어요. 근데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근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와서 그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노래마다 이제 가사도 좀 적혀 있는데 가사가 또 옛말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제가 막 전화기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뭐 사투리도 있고 옛날 말도 있고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 이제 보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리허설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일요일 맞았을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는 안 갔으니까 리허설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제가 인포메이션 저기 가지고 있긴 한데 그 국악과 약간 현대음악 접목시킨 그런 것들을 하시는 밴드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소리 하시는 분, 그러니까 노래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징 하시는 분, 키보드 하시는 분, 무슨 단소 막 이런 거 하시는 분 해서 4-5명 이런 정도로 그룹을 이뤄서 지금 리허설 하고 있는데 궁금하면 들어와서 보세요. 공연은 몇 시부터예요? 하는데 공연 시간은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11시부터라 했는데 제가 12시에 약속 있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조금 보다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럼 또 실례일 것 같고 그래서 리허설 하는 동안 앉아서 구경을 했는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소리도 약간 옛날 소리 같으면서도 되게 멋있고 여러분 한번 그분들이 누구신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포메이션은 여기다 적어 놓던지 아니면은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걸 알릴 데는 없고 오늘 공연이래요 하고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오늘 공연인데 1시간 전에 얘기해줘 막 혹시라도 가까이 사시는 분 있으면 구경 오시라고 그렇게 적어 놨었어요. 그리고는 숙소에 이제 있다가 대강 시간 맞춰서 나오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옷도 좀 잘 챙겨 입고 약간 흐렸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이게 3호선에서 바로 내리면 가까워서 좀 시간을 여유를 부리면서 나왔어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우산을 샀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서 아니 너무 추워지는데 하면서 옷을 또 하나를 더 위에다 더 걸쳐 입고 또 우산을 사고 그러고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을지로 청계천이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친구가 원래는 좀 일찍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무슨 뭐 그날 뭐 누구 인터뷰를 해야 된댔나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그런 게 스케줄이 잡혔다면서 좀 시간을 뒤로 미룬 거예요.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강남에서 오려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좀 늦게 만나는데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또 얘기를 막 하다가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제가 그래도 한국에 나갈 때마다 한 번씩은 본 친구예요. 그리고 너무 웃긴 건 제가 이제 한 지난번 말고 그 지난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그러니까 그게 5년쯤 됐나? 좀 됐어요. 팬데믹 전에 만났던 것 같으니까.
그때 나갔을 때 제가 이제 분당에 저희 형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분당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분당 어디서 만날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저희 형님의 옆 통로에 같은 층에 딱 옆집에 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같은 층인데 옆 동로야? 그래가지고 그때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어.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한 번씩은 그렇게 만났었고, 잠깐씩이지만 한 두어 시간 정도 만난 게 다지만, 그래서 그래도 키법이 좀 되고 있는 친구였고, 제가 이제 여기 있을 때 한 번씩 너 한국 언제 나와? 그렇게 물어봐주는 친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나서 광장시장까지 거기서 청계천으로 쭉 걸어가면 있어서 가서 진짜 거기 무슨 그 녹두 부침개가 유명하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먹고 또 나와서 이제 그날 또 친구는 아침에 부고 소식을 들어서 이제 회사에도 아는 사람이 회사 이제 동료 중에 한 분의 부고가 있나 봐요. 뭐 부모님의 부고인지. 그래서 또 이제 좀 일찍 가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걸어가면서 종로를 거쳐서 제가 근데 수다를 되게 많이 오랫동안 떨었고 한 5시, 4시, 5시까지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후에 영풍문고를 찾아갈 거야 라고 친구한테 얘기했고 그러면 여기서 타는 게 좋아 뭐 아니 거기까지 걸어가도 되겠네 뭐 이래가지고 여기 내려가면 영풍이고 나는 여기서 지하철 타고 가면 돼 그래가지고 그 영풍문고가 종각에 있는데 종각까지 걸어서 가서 헤어지고 저는 이제 그 영풍문고 옆에 또 무지가 있어서 다른 서점을 가는 것보다는 거길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보였던 그 책과 그리고 요번에 제가 독서 모임에서 시타르타를 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그걸 읽다가 갔는데 한국에서 다 읽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국에서 책을 시타르타는 워낙에 얇은 책이어서 그 2권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시타르타를 다 읽고 시타르타가 뭔가 조금 읽으면 졸린 책이긴 한데 그래도 이 기회에 한번 읽어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책방 구경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시간이 이제 제가 피곤할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너무 더웠어요. 그게 안을 들어가니까 그리고 제가 그 무지 가고 싶다고 한국 가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무지는 생각보다 볼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이렇게 덥고 짜증나고 약간 이러니까 옷을 막 이렇게 입어보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 구경도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진짜 휘리릭 돌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저희 동네에서 내려가지고 저희 동네가 아니라 내려서 저녁을 어떻게 먹었더라? 거기 익선동에 약간 북촌인가 무슨 어떤 약간 칼국수 만두 체인점이 몇 군데가 북촌 칼국수인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이 지금 생각해봤을 때 여기 써놓진 않았는데 거기서 만두 하나를 주문을 해서 그거를 사가지고 숙소를 가서 저녁 때는 그거를 먹고 그러고는 이제 잔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가 먹어본 만두 중에서는 약간 담백해요. 저는 국수 종류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이건 진짜 담백한 그냥 그런 거라서 뭐 간장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간도 되게 슴슴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용감하게 들어가서 기다리면서 저기 포장 주세요 뭐 이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토요일, 일요일 제가 일요일까지는 커버했죠. 영상이 자꾸 길어지니까 그래도 아직 할 얘기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아이는 지난주 수요일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너무 반가워 이제 오랜만에 저는 보는 건데 그냥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목요일날 왔나 수요일날 목요일날 왔네요. 수요일이 아니라. 그래서 목요일날 그렇게 있다가 금요일날은 그럼 우리 유스드 북스토어에 가자. 그래서 유스드 북스토어가 동네에 있긴 하는데 가깝진 않아요. 한 20분, 25분 운전해서. 그날은 이제 저희 남편도 뭐 같이 간다 이래가지고 가서 저만 책을 사실은 샀어요. 그날은 유스드 북스토어에 갔다가 그 다음에 반젠 노블스 갔다가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스테이셔너리 샵이 있어서 거기도 만약에 반젠 노블스에서 못 사면 거길 잠깐 들려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고 점심을 먹고 오자 해가지고 유스토어에 갔는데 애가 찾던 책은 없다고 그러고 남편은 중간에 답답해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저만 책을 몇 권을 사는 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일단 소설은 2가지를 샀고요. 이거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소피스 초이스라는 영화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요거 유스드 북스토어라서 원래 가격에 그냥 반값에 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읽어보고 싶어서 이게 9월의 구름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나와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무척 따뜻한 소설이라서 따뜻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소설이라 해서 연말에 읽고 싶은데 과연 시간이 있을지 제가 지금까지 해놓은 아직 끝내지 못한 책들이 있어서 그걸 또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뜨개 책을 2가지를 샀어요. 그냥 샀어요. 한국에서 다 못 산 거 여기서 사자. 근데 보여서 인터레스팅 해서 산 게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 좀 유명해요. 여기서는 이분의 이 니링 백업 트릭 해가지고 아마 저희 가게에서도 한번 워크숍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책이 있고 워크북이 또 있어요. 2가지가 있는데 이거 원래 가격도 좀 있어서 22불 99짜리거든요. 이걸 저는 안 살 것 같은데 뭐 아마존 이런 데서 하면 한 40% 오프 정도 되겠지만 반 가격에 책 상태도 상당히 좋고 해서 이거 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인터스 팔렛. 이게 약간 마이럴 스퀘어로 완전히 이루어진 근데 그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샘플들도 나와 있고 막 드레스도 있고 뭐 근데 이게 코이구에서 나온 코이구 올 디자인이라고 맨 밑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이것도 원래 가격이 이것도 꽤 가격은 있을 거예요. 24불 95. 근데 이제 반 가격에 샀고 제가 크레딧이 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샀고요. 그리고는 반젠 노블즈로 가서 저희 아이가 사려고 했던 책을 2권을 사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달력을 보려고 간 거예요. 매년 제가 한 10월 말이나 그때쯤에 다음 해 달력을 주문을 하든 사든 뭐 이러는데 제가 한국 갔다 오니까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가지고 제가 평소에 하던 것들을 그동안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야 달력 사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반젠 노블스에는 달력이 있긴 있는데 다양하게 없어요. 근데 그 맞은편에 스테이셔너리 샵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약간 그 다운타운에 뭐랄까요? 약간 비밀처럼 숨겨져 있는 꿀잼 플레이스 해서 거기 가면 보석도 팔고 그릇도 팔고 무슨 뜨개 모자도 있고 뭐 애기 옷도 있고 어른 스카프도 있고 팬시한 것도 있고 토이도 있고 진짜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 끝에 스테이셔너리 샵처럼 카드도 팔고 뭐 포장지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오피스 용품도 있고 펜도 팔고 뭐 플래너 같은 것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거기 달력이 많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거기 달력을 반젠 노블스에서 못 사면 여기서 사야지 하고 제가 매년 집에 부엌하고 다이닝룸 사이에 있는 벽에 걸어놓는 달력은 제가 꼭 삽니다. 나머지는 프린트 아웃해서 그냥 붙여놓기도 하고 막 약간 이런데 거기 있는 건 꼭 사요. 그래서 올해는 요 달력을 샀어요. 강아지 그림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뒤에도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피처링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예쁜 달력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그 동네에 있는 그냥 델리샵 같은 데서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날씨가 좋아서 밖에 벤치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처럼 돼 있는 데서 각자 샌드위치를 하나씩 먹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그렇게 보내고 토요일은 저 남편이 머리를 자르러 한 2달에서 2달 반에 한 번씩 산타클라라를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약속이 있어서 간 김에 또 한국 그로서리도 쇼핑도 하고 또 팥빙수도 먹고 또 호두과자도 사고 점심도 먹고 점심은 우동 같은 걸 먹었어요. 산호세 지역에 무슨 체인 우동집이 있어서 처음 가본 데인데 저는 글쎄 뭐 그냥 보통이다 라고 되게 메뉴가 많고 제가 최근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서비스 뭐랄까 서브를 해주는 사람 와서 체크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그런 데가 잘 없어요. 왜냐면 기다려도 안 오고 진짜 한 명이서 막 테이블 몇 개를 하고 막 이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필요한 거 없어 하고 오고 뭐 이거 더 갖다 줄까 하고 오고 막 계속 와서 진짜 서비스가 너무 훌륭했다. 그런 우동집 치고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어나운스 할 게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2월로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매년 이맘때쯤이면 정리함뜨를 합니다. 윕 정리함뜨. 뭐 윕 정리 꼭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계속 캐리아웃 하셔도 되는데 왜냐면 또 지금은 선물 뜨개 많이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그 윕 정리 일단은 시작을 해놓을게요. 여러분 저도 윕 정리 할 게 좀 있어요. 제가 벌려놓은 그 린넨 퀼로 만든 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거 끝내야 되고 또 그 코바늘 블랭킷 제가 조각조각 뜨고 있는 거 그것도 끝냈으면 좋겠고 사실 에브리데이 스웨터 이것도 끝내면 좋겠지만 이건 프라이어티가 아니고 제가 이제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그 베스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베스트를 제가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1월 달부터 수업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3월까지 한 3개월 정도 한 6번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건데 제가 미리 떠야지 수업을 어떻게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수업 전에는 스틱을 하진 않아도 스틱 부분까지 거의 다 떠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걸 해야 되고 저의 프라이어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먼저라서 그걸 먼저 하고 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내년으로 살짝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제 윕도 좀 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한 이거 한 4개, 5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좀 위주로 새로운 거를 시작하지 말자. 제가 막 소화체해놓은 것도 많은데 그래도 1월달도 겨울이니까 겨울 거 계속 뜰 수 있으니까 하면서 제 가게 샘플도 좀 떠야 되고 1월달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12월까지는 사실 웬만한 건 다 끝났어요. 샘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1월을 준비해야 돼서 1월 거를 빨리 염색을 해서 12월 달에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빙고예요. 빙고. 빙고가 뭐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의 리스트를 쭉 적어서 빙고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거라서 빙고를 뭐 3x3으로 할 수도 있고 뭐 2x2로 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한 4x4까지 되는 것 같아요. 한 16개는 된단 말이에요. 내년에 다 끝낼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 판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래 나 이거 하고 싶었잖아.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나 이거 뭐 책에 있는 거 이거 뭐 하나 뜨기라든지 아니면 나는 뭐 코바늘로 된 인형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거 한번 만들어 보기. 뭐 저도 리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1월 1일 시작해서 만들기에는 그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막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빙고로 채우는 거를 뭔가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저는 막 일본 패턴 내 사이즈로 만들어서 뜨기 막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버를 다이 해가지고 그걸 실로 뽑아가지고 그걸로 양말 뜨기, 염색해서 뭐 양말 뜨기 뭐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 뭐죠? 내가 안 입는 옷 풀러서 새로 다시 뜨기, 그러니까 실 리폴포스 하는 그런 거 하나 뜨기, 스탯이 있는 거 하나 떠도 되고, 또 아니면은 뭐 그런, 지금 제가 보고 싶은데 리스트가 이 폰에 있어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지금 아마 16개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15개, 16개. 제 리스트는 다음 주에 한번 쉐어를 해볼게요. 제가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3개 막 이렇게 3개, 4개 이거 더 많아야 되는데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게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을 하다 보면 그래 맞아 나 이건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라는 게 분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생각을 해서 저처럼 4x4 정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5x5도 좋고, 그런 게 있으면 그래 맞아 하나라도 2개라도 내년 2026년에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마음에서 빙고 추천을 드리고 저랑 같이 빙고 해보고, 또 이게 빙고가 또 채워지면 또 나름 셀러브레이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새 실을 산다든가 아니면 뭔가 재밌는 걸 나를 위해서 스pen딩을 한다든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나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도 그냥 나는 하던 대로 해도 나는 즐거워. 근데 저는 약간 또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늘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영상이 요즘에 수다로 길어지고 있긴 한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미국에 계시는 분은 해피 땡스기빙, 그리고 지났겠지만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쉬었기를 바라고, 이제 12월로 달려가는 2025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